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연재되는 동영상 강의를 시작으로 솔리드웍스의 중급 강의 연재가 시작됩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솔리드웍스의 기본적인 도구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 중급 강의에서는 각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복잡한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과 모델링의 수정과 편집, 그리고 실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팁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중급 강의 역시 중급 파트, 중급 어셈블리, 중급 도면 이렇게 세 가지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목요일 솔리드웍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강의로 약간 복잡한 형태의 부품 도면을 솔리드웍스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모델링 과정을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복잡한 형태의 도면을 솔리드웍스로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문서를 실행하시고 도면을 확인하신 다음 어느 면에서부터 베이스 스케치를 작성해서 기본적인 베이스 피처를 만들고 그 다음 세부적인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윗면에서부터 스케치를 작성해서 형태를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윗면에 스케치를 실행하시고 원 스케치를 하나를 작성하시고 R30이기 때문에 파이는 60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 스케치를 작성하신 다음에 동적 대칭 복사 상태를 만들어서 양쪽을 대칭 상태로 놓은 다음 다음과 같이 스케치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서 키보드에 A 키를 누르시면 직선에서 바로 3.5 등의 호로 변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258의 길이가 되고 앞쪽 직선 구간의 길이는 85가 되겠습니다. 즉 직선 구간의 길이는 85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원의 벽면에서부터 끝단까지 선택해서 전체의 길이를 258만큼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과 선을 선택해서 꺾어지는 부분의 각도를 4도만큼 각도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잘라내는 길이를 20만큼 입력해서 폭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적 대칭 복사를 잠깐 해제하신 다음에 직선 홈 도구를 사용해서 한쪽에 직선 홈 스케치를 작성하시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홈 간의 거리, 그리고 직선 홈의 거리, 그리고 반대쪽 홈의 중심까지 거리를 차례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와 테두리를 선택해서 거리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선분을 선택해서 입력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테두리와 테두리를 선택해서 치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내부의 R값이 10만큼이기 때문에 10 치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셋 도구를 사용해서 바깥쪽으로 옵셋하는 스케치를 먼저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삭제하신 다음에 외부의 사이즈 17만큼 따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는데 피처의 돌출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선택 프로파일에 먼저 피처로 생성하고자 하는 부분의 영역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두께 값으로 40만큼의
두께값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셔서 베이스 피처를 완성시켰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피처를 완성시키고 나면 세부 피처를 완성할 텐데, 위쪽에 다시 한번 스케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작성했던 스케치를 재활용해서 다시 한번 피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스케치 공유 기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먼저 스케치를 이렇게 중복해서 겹치게 작성하신 다음에 스케치를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돌출 컷 아이콘을 눌러서 잘라낼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두께값을 결정해 주신 다음에 시작! 즉, 스케치를 작성한 곳에서부터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꼭 지점에서부터 피처를 생성하도록 시작의 위치를 옮겨주시면 스케치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작성해 놓고 피처 역시 여러분 원하는 곳에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케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된 스케치를 한 번 더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 트리에서는 이렇게 스케치에 손바닥 마크가 표시가 됩니다. 스케치 공유 기능을 사용한 추가 피처가 완성되었으면 필렛의 둥근 필렛 옵션을 사용해서 끝쪽 필렛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부동 반경이라고 해서 모서리를 선택해서 필렛을 작성하지만 이렇게 전체를 감싸는 필렛을 완성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윗면과 두 번째 면과 그리고 세 번째 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세 개의 면에 탄젠트하는 둥근 필렛 옵션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중복이 돼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한번 작성하시고 다시 한번 따로 지정해서 둥근 필렛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렛 피처가 완성이 되었으면 정면에 스케치를 작성해서 앞쪽 홈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면에 스케치를 그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평면에 스케치를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이 기울어지는 평면에 수직으로 피처를 생성하기 때문에 형태가 틀어지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없는 수평하거나 수직하는 평면에 스케치를 작성해서 피처를 생성하는 것이 오류를 방지하는 한 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직선 홈 도구를 작성하시고 치수에 폭이 12만큼, 길이가 61만큼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선택하시고 테두리와 점을 선택해서 길이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두께를 입력해 주시고 피처의 돌출 컷 도구를 사용해서 관통 옵션으로 전체를 자르고 나가는 피처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멍 가공 마법사 도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멍 가공 마법사 옵션을 사용할 텐데 이렇게 카운터 보어의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해서 한 번에 구멍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에 구멍 가공 마법사 옵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멍의 유형에서 카운터 보어 유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KS 규격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표준 규격이 아니라 이렇게 따로 치수를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아래쪽 항목에서 사용자 정의 크기 옵션을 체크하시고 위에서부터 관통할 구멍의 지름 그리고 머리 크기의 지름 그리고 머리의 두께 값을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에 맞는 구멍 가공 마법사를 생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 규격이 아니라 이렇게 사용자가 따로 치수를 입력해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옵션은 체크 해제하시고 마침 조건은 관통으로 놓으신 다음에 위치 탭으로 넘어가셔서 3D 스케치 버튼을 선택하신 다음에 면 위에
구멍이 작성돼야 할 포인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원의 중심을 이렇게 스냅을 잡지 못한다면 마우스로 테두리를 먼저 가져다 대서 포인트를 미리 보기로 잡으신 다음에 위치를 지정하시면 좀 더 쉽게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 가공 마법사 피처가 생성이 되었으면 그 위쪽에 다시 한번 스케치를 작성해서 키홈의 위치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심사각형 도구를 사용하고 원점으로부터 중심사각형의 중간점을 수직 구속 조건으로 위치를 잡은 다음에 34와 7만큼의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역시 Shift 키를 사용해서 테두리와 테두리를 선택해서 치수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키홈의 폭을 입력하신 다음에 피처의 돌출 컷 도구를 사용해서 관통 피처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구멍 가공 마법사 도구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구멍 가공 마법사 옵션을 다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를 실행하시면 이전에 사용했던 옵션이 그대로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시 한번 옵션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큼, 그리고 21.5만큼, 두께값을 6.4만큼, 치수를 따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치 탭에서 이번에는 3D 스케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멍을 작성할 평면을 지정하시고, 마우스가 이렇게 점 스케치를 작성하는 마우스 아이콘으로 변경되면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서 지정하신 다음에 지능형 치수를 사용해서 구멍을 작성할 위치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곳에서 90만큼, 높이 20만큼 위치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20만큼, 그리고 외곽에서부터 90만큼 위치를 결정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구멍 가공 마법사를 생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도면에 맞추어서 모델링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도면을 따라서 모델링을 완성했을 때 이 모델링 형태의 질량은 계산 탭에서 물성치 도구를 사용해서 348.17g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면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모델링 연습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8.17g이 나오는지 질량을 측정하면서 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솔리드웍스 훈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